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그대로 600선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이 코스피 시장은 어제 1% 가깝게 내렸습니다. 외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1820선 깨고 10선 깨고 1800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최근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볼이라고 있는 특징 쪽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지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용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시초에 공략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유가 사정으로 주가가 많이 센티가 좋지 않았던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우려는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 이틀 정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전체 자동차 산업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변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 침투율 상승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유럽 시장이 그 반증을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 내에서의 테슬라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1분기가 상당히 견조한 판매가 이를 방증하는데요. 1분기 딜리버리가 88만 4천만 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하향 조정되었던 시장의 예상치인 77만 4천만 대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에서 경쟁자 대비 크게 아웃퍼폼을 했고요. 2020년 2월 중국 내 MS가 27%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 2에서 6% 정도의 MS를 기록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중국 내에서 27%의 MS는 상당한 성장을 보여준 것으로 봅니다. 유럽 시장 내에 코로나가 확산됐던 3월 전기차 판매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에 독일 전기차 판매량이 19,755대로 전년비 98.3% 급등을 했고요. 스웨덴 전기차 판매도 7,794대로 전년비 79%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유럽 시장에서 이끌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 수요 감소가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일부 슬라이스하게 감소하겠지만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로 들수록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전기차 중장기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 밸류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은 현재가부터 24만 원 구간에 늘림목 구간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3만 8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티마 시그널 시간입니다. 홍성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간밤에 그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힘을 받았거든요. 네, 미국 시장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어제 중국에서 이제 우한 지역 그동안 폐쇄 조치를 이제 해제한다는 발표 때문에 중국 시장도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파가 미국 시장까지 이어졌고요. 미국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인데 현재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이제 가장 늦게 이제 반응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나 확진자의 증가세는 일단 둔화되고 있는 건 이미 며칠 전에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가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상황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시점부터인데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 환경, 경기의 역성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감에 따른 다양한 헤지펀드들의 디폴트 상황들, 그리고 석유기업들의 파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 계속 누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이제 회복, 좋아지는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것이고, 주가가 좀 약해지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경기 부양에 의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도 구조적인 문제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기 역성장 부분에 대한 어떤 이면보다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회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럼 이 부분은 실제 시장이 이제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가인데요. 저희 울티마에서 유가는 계속 26불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유가 종가상으로 25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26불대 안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26불대 안착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사라졌다. 그리고 유가가 36불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 완전 정상적인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부분을 좀 계속해서 체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수를 놓고 본다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중요한 지수가 27,792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수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21,792포인트를 넘어선 상태고요. 이제 제한적인 어떤 범위가 진행되는데 상단이 23,860, 하단에 21,792가 자리 잡게 되겠고요. 나스닥 지수는 현재 어제 종가가 8,090으로 끝났는데 8,11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11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면 8,330포인트 사이에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은 궁극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어떤 구간에 해당되겠죠. 국내 시장을 놓고 본다면 코스피 지수 중요한 지수대가 1,781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어제 그 가격대를 넘어섰고요. 이제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그 범위는 191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1910포인트를 넘어서는 어떤 강한 움직임, 그리고 다들 2000포인트 이상의 회복들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코스닥 지수는 현재 그 코스피 지수보다는 월등히 유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의 환경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코스피 지수보다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고, 662포인트, 어제 종가가 607포인트였는데요. 일단 상단에 662포인트까지 코스닥 지수는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자금들의 상당수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수로 작용했죠. 근데 삼성전자를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세는 주춤하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뀜에 따라서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께서 그 삼성전자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장기적인 어떤 전망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으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는 이전에 매매를 별로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한번 매매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잦은 매매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는 날은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나는 날을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럼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나는 날을 매수하고 플러스 나는 날을 매도하면 이익을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종가 기준에서의 행위고요. 실제 장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아침부터 계속해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는 종가보다 낮은 수준의 매도를 하게 되고, 빠지는 날 매수는 종가에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 아침부터 꾸준히 매수를 해서 종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종가보다 높은 수준. 그래서 실제 매매를 하더라도 이익을 보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 자금을 보면 최근에 며칠 동안 좀 이탈하는 어떤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하신 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자금들이 이탈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로 수익을 발생시킨 분들은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를 최근에 좋은 가격대, 아주 낮은 가격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수하셨던 가격대의 물량은 이미 아마 대부분 처분하셨을 거라고 보십니다. 42,000원, 43,0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45,000원 이상에서 48,000원 정도 선에서 매도를 많이 하셨을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다수 아직까지 내가 매입한 매입 가격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은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전자를 매도한 자금들이 이탈할 가능성보다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부분, 뭐 크진 않습니다만 손실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런 어떤 현상들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더더욱 본격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시장에 시장에 자금이 유입됐던 시기들이 일정 수준이 있는데 1998년도 하반기, 그리고 2004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1년 주시장에 자금들이 대규모로 유입됐던 시기가 있는데요.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금들이 한번 유입되고 나면 잘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은 주식을 팔아서 이제 주식 그만할래 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빼나가려고 하더라도 이 주식 거래의 특성이 수도 결제일이 3일이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고 나서 앞으로 이틀 동안 사람의 생각이 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쉽게 자금 이탈은 하기 힘들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비대면 계좌를 통해서. 이런 이유들도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계속해서 매매 회전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로부터 촉발돼서 전체적인 주식시장 급락 과정에 자금들이 들어온 자금들은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자금들의 영향력이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시장 중심 종목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미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락과 급반등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가격적인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했던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시장에서 이제 탈락하는 종목들과 부상하는 종목들로 구분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5G 관련된 종목들, 통신 장비, 네트워크 업체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와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 종목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제도 나타난 장중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까 봐 불안하는 부분과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갈까 봐 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했던 상황인데, 이 이유는 어떤 부분으로 발생하냐면 거래하고 있는,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단기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종목들의 강한 시세 형성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주식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9시부터 시작하는 장중 방송과 저녁 9시에 진행하는 그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신다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KMW, RFHIC, KMW 같은 경우는 62,1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중요한 가격이 68,400원 있습니다. 68,4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다져가는 시간을 거친 후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펼쳐질 거라고 보이시고요. 그리고 RFHIC는 계속 말씀드렸던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모그린텍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도 13,350원까지 현재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RFHIC, ITM 반도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TM 반도체 특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최소한 57,000원까지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제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은 두산그룹에서 지금 좀 경영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매각 이슈가 발생하면서 어제 굉장히 강한 장중에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어떤 주가 상승도 보여졌는데 저희는 어제 3만 원 이상에서 단기간에 한 4일 만에 한 40% 정도 수익을 확보하고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5G 업종 여전히 볼만하고 그중에서도 이 대장 종목이죠. KMW 오늘 시초에 좀 볼만하다. 그리고 두산 솔루스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9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그대로 600선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지만요. 코스피 시장은 1% 가깝게 빠지면서 1720선 이탈하고 10선도 이탈을 하고요. 170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일단 수급 자체가 최근에 시장 좀 불안합니다. 여전히 외인과 기관 어제 매도 포지션 나타냈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25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날에 유가가 9% 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가운데 간밤에 유가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WTI는 6% 이상 상승했습니다.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왔고 더불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월가의 적대적인 버니 샌더스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기대감 가져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장도 현재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1%대 상승 나옵니다. 삼성전자 2% 가깝게 상승 나오네요. 어제 9,000원 무너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49,5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상승입니다. 86,1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강세.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47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하네요. 네이버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5% 반등 나오고요. 16만 9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17만 원대 목전에 두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상승입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6% 이상 상승 나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강하게 힘을 받았지만 테슬라는 간밤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2% 강세 나옵니다. 어느새 이제 91,9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오늘 21만 원대까지 올라갔네요. 2%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21만 1,000원대 그리고 LG 생활건강 1% 이상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122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기본적으로 2%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코스피 시장은 2%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다시 한번 1838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제 20선 깨고 10선 깨고 1800선에서 마감이 되는데 단숨에 31포인트 올려내면서 1838선, 오늘 1840선 눈 앞에 두고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1.5% 이상 상승 나옵니다. 61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즌 제외하고 모두 상승입니다. 일단 특징적인 것은 KMW 오늘도 갑니다. 61,9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5G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G에 대해서는 업종 자체에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KMW가 대장 종목이죠. 2.9%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 RFHLC도 1.7%, 서진 시스템까지도 1.7%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5G 종목들 전체적으로 힘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가깝게 상승 나오고
나오고 HLB도 마찬가지고요. 펄어비스가 2% 가깝게 급등 나옵니다. 19만 8,900원대 이제 20만 원 선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를 앞두고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 여러 나왔습니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제는 이제 시총 5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오늘도 3% 넘게 빠지는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업종, 이 테마주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92,800원대까지 내려왔고 키트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조금 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CJ ENM이 2% 넘게 상승입니다. 10만 7,3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7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4% 이상 상승. 오늘 일단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이 삼형제 모두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1% 가깝게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75,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오늘 7% 가깝게 상승입니다. 일단 오늘 이슈가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힘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고 10위권은 다시 SK 머트리얼즈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4만 6,700원대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는 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안도랠리가 좀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금 반등의 무게가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5장의 코스피가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매물이라 사실 이제 장 초반에 빠른 복원력을 보일 걸 예상을 했었고 다만 이제 오늘은 그 옵션 만기일과 연관되어서 우리 시장 내부적인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장과 연관되는 오전장 장 초반을 좀 지나면 아마 우리 시장 내부에 이제 변동성을 좀 옮길 수 있는 날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좀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면 IT 섹터 내 대형주 전체적인 수급이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이제 급락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투심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4월달 실적 시즌은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3월 말까지 테마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보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1분기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재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기존의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테마주들이 오히려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1분기 실적이 대부분이 어렵다라고 나오지만 1분기 바닥론으로 대두되는 업종의 섹터 종목들과 함께 1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4월달 초반에 계획을 좀 세우시면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을 좀 변동성을 좀 받을 수 있지만 만기일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실적이 바닥인 종목,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좀 재편될 수 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가능한가를 좀 보셔야 되고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은 역시 펀더멘탈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도감에 대한 안도랠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너무 반등을 좀 강하게 확신하시고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좋지 않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대형주, 우영주 위주의 주된 포트에 단기적인 종목을 적절히 섞어서 매매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고 항상 눌림목 공략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안테나를 항상 강화하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실 섹터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섹터들이 테마도 형성하고 또 레벨업 단계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에는 이 항공지와 좀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임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운주도 이제 바닥권에서 방등을 좀 보이면서 이 항공 관련된 장비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은 편인데 이 단기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스트라는 종목인데 항공 관련된 부품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자회사가 1,500억대 규모 굉장히 큰 폭의 수주에 성공하면서 한번 모멘텀이 좀 밀었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은 올해 실적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선방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이 실적 기반으로 해서 퍼가 4.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매수를 유입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려울 때도 지속적인 외국인 수급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은 한 4,400원대 50원 내외에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7,000원까지 조금 높게 잡으셔도 됩니다. 손절 가격은 한 3,400원 정도 잡으시고 최근에 이제 장이 좀 안정화될 때 펀더멘탈이 좋고 저평가 메리트 있는 종목 아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스트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 타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모두 반조미 소장님의 종목들인데 5위에는 미코입니다. 66% 이상의 수익률, 4위에는 알서푸트 8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3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파미셀 올라와 있습니다. 8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염정팀장의 신풍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3월 2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벌써 현재 89%를 넘어가면서 역시나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1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P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네요. 현재 수익률 99%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제비소프트의 김재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3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던 바이오톡스텍이 현재 목표가 8,000원 넘어서면서 수익률이 6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뭐 진단 키트, 뭐 마스크 이쪽에서 이제 그 혈장 치료 쪽으로 이제 섹터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장 치료 쪽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뭐 시노펙스랑 이 바이오톡스텍인데 이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도 이 혈장 치료를 통한 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효과 입증 소식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이 비임상 이 CRO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 혈장과 혈청 공시료를 이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엮여서 이제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제 기존의 이제 목표가 이제 8,000원을 제시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후로 다 이제 절반을 팔았고 남은 비중 절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제 1차 짧게 보면은 이 전일 최고점 이제 11,1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아직도 주가 위치는 이제 굉장히 저점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뭐 이러한 흐름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진다면은 이제 뭐 조금 목표가를 높게 잡았을 때 한 15,000원 정도까지도 이제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뭐 재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이게 또 이제 2대 주주가 이제 셀트리온 쪽이기 때문에 또 이제 관련된 수혜 역시도 이제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 이 전일의 이 몸통 시가 부분이 이 8,700원 요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시가인 8,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8,7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주시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라닉스입니다. 이 최근의 움직임이 이제 이 미래차 이 스마트카 관련된 이제 이 섹터들이 이제 움직임이 십상치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그나마 덜 오른 이제 라닉스를 가져왔고, 이 라닉스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와 이 산물 인터넷의 이제 핵심 기술인 이 무선 통신과 이제 보안 및 인증 관련 시스템 반도체 등을 이제 영위하는 이 토탈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업체입니다. 이 자동차 통신 이제 사업의 경우에는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이 DSRC 이 통신 솔루션과 이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 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핵심 기술인 이 Y2X 통신 통합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그리고 이제 주차장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교통 정보 시스템 사업 등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보안 인증 솔루션 사업의 경우에는 이 정품 인증 솔루션 사업과 이 IoT 보안 솔루션 사업, 그리고 이제 뭐 TPM 기반의 보안 솔루션 사업,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안 솔루션 사업 등을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대부분은 이 DSRC 이제 칩과 이 스마트폰 이제 배터리의 이제 보안 인증 칩 등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라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중국 이제 룸미러 시장에서 이 하이패스 칩 이제 매출을 일으킬 전망인데, 이 중국 하이패스 단말기 시장은 뭐 이제 2017년 기준이지만 이제 연간 2천만 대를 넘으면서 이제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로 인한 이제 매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제 뭐 현재는 이 중국의 글로벌 이제 룸미러 생산 공급 업체와 이제 NDA를 이제 체결한 후에 이제 단계별 합작 협의를 이제 진행 중이고, 이제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 이제 관련된 매출 성장으로 인한 뭐 이제 실적 증대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그때 교통부 쪽에서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 이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미비하고 이제 뭐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서 이 국내 미래차 이제 산업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제 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제 국토교통부 쪽에서 이제 이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어느 정도 이제 개선 방향,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개선적인 이제 방향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안전 기준 마련으로 이제 뭐 하반기부터 이제 자동 차로 유지 기능을 탑재한 이 레벨 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한 것만큼 이 미래차 중에서도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산업은 굉장히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라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이제 웨이브 차량 사물 통신 통합 솔루션을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개발을 하였고, 이 Y2X 이제 통신 통합 솔루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과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솔루션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미래차 산업의 성장, 이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충분한 수혜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뭐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되 옵션 만기일인 것만큼 뭐 장중 변동성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장 마감 때까지 이제 뭐 오후장 3시까지 이제 분할 매수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8,500원, 손절가는 이제 6,000원 이탈했을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옴니 시스템입니다. 이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전력 양계,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설비 미터, 그리고 이제 원격 검침 시스템,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그리드 및 이제 홈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중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이제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가 사실상 이제 폭염일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주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선 반영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미리 매수해놓고 이제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회사와 이제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력 행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전력 공급량을 조절, 그리고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성장성을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한국 서울의 스마트 시티 투자가 이제 뭐 4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제 2022년 이제 일본을 제외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가 이 354억 달러를 이제 시장 규모는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 산업의 성장성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의 성장성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시장 규모와 이제 국내 기술력의 강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한국의 최대 강점이 이 유무선 이제 그 통신 네트워크이고 이 사물 인터넷 전국만을 기반으로 이 도심 속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인공지능과 이 빅데이터 이제 융합을 통해서 첨단 도시를 구축한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주로도 충분히 엮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슬슬 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이제 뭐 강한 섹터로서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현 구간에서의 이제 접근은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폭락할 때 이제 기관은 오히려 이제 뭐 대량 매수를 하면서 보유 물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제 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뭐 현재가 이하부터 당연히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뭐 이제 장 막판까지 종가 매수까지 고려하면서 분할 매수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300원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뉴프렉스입니다. 일단 스마트폰 관련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프렉스라는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 봤을 때 오늘 이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실상 뉴프렉스가 이 스마트폰 쪽으로 이제 뭐 상승하기보다는 사실 뭐 5G 테마가 그렇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이 5G 테마가 이제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후속적인 이제 뭐 스마트폰 쪽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 뭐 재료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상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오르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특별한 공시가 나온 게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시장이 이제 굉장히 폭락하기 전에 주가 관리가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종목으로 그 전에 이제 알리코 제약을 추천했었는데 알리코 제약도 결국 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가가 회복되기 전에 주가로 충분히 이제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뉴프렉스가 약간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알리코 제약처럼 이제 주가 시장이 반등을 나오니까 당연히 그 전에 이제 관리되던 주가 흐름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이제 낙폭된 거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최소한 이제 2,000원에서 2,2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이 현 구간에서 이제 뭐 급등과 이제 조정을 반복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으나 시장 자체가 또 한번 이제 뭐 큰 폭의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2,000원에서 2,200원까지는 그 전에 주가 관리가 되던 가격까지는 무난하게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뭐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만 이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올 때까지는 조금 더 뭐 기다려보는 전략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리거입니다. 일단 방호복 공급 회사 지정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괜찮은 이슈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좀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상 뭐 진단 키트나 백신 관련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다면 또 이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테마주가 형성이 될 때 이게 뭐 섹터가 이제 옮겨갈 때 당연히 이제 강력한 흐름을 보입니다. 서울리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이제 뭐
원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금일 같은 경우는 점상입니다. 이제 뭐 시가가 이제 상한가로 시작을 했고 이제 뭐 상한가 잔량 자체가 이제 600만 주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뭐 양호한 상한가 잔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금일 이 상한가 잔량이 만약에 이제 뭐 장 마감할 때까지 상한가 잔량이 크게 줄지 않고 이 상한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일도 이제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갭상승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금일 상한가가 깨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목표가는 뭐 한 2,500원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금일 만약에 이 상한가 잔량이 줄어들거나 깨지는 흐름을 보이면 어느 정도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상 이제 뭐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적자가 크고 이게 뭐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 적자나 이게 적자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본 잠식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이 자본 잠식을 나중에 해소하려면은 결국에는 뭐 나중에 대규모 유상 증자나 뭐 감자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악재가 떴을 때 이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이제 가파른 이제 하한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수익권이신 분들은 당연히 뭐 이제 절반에서 뭐 비중 8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만 어느 정도 뭐 80% 정도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남은 비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2,500원 목표가로 잡으시되 상한가가 풀리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는 전략 매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인데요. 오늘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뭐 77,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는 75,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무상 증자가 사실상 이제 그 모든 종목에 있어서 무상 증자가 사실 강력한 호재 공시로서 이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시 나온 것 치고는 뭐 거래량이 굉장히 없고 이제 뭐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무상 증자에 대한 호재 공시가 헬릭스미스한테는 잘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이 무상증자라는 게 사실상 뭐 기업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신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은 이게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되는데 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과 안전 자산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있는 데서 무상증자를 하는 건 오히려 이제 강력한 호재보다는 결과적으로 이제 물량 부담으로 이제 좀 작용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가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는 시기인데 이 무상증자 공시치고는 거래량도 터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호재로서 접근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뭐 별로 이제 매수로서도 추천을 드리지 않고 이제 뭐 목표가로서도 크게 뭐 높게 잡기는 좀 어렵다 때문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도 뭐 8만 원 정도면 이제 굉장히 적당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입니다. 일단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오늘도 역시나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8%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장중에는 현재 9,8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흥구석유 같은 이 종목은 저희가 방송 전에도 좀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냥 개인적인 사담으로. 그런데 이제 뭐 유가와 관련돼서 요즘에 워낙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상 뭐 우리가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이 크게 이제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흥구석유, 이제 극동유화, 그리고 뭐 SH 에너지화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상 뭐 흥구석유가 항상 뭐 대장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은 뭐 매수할 타이밍은 사실상 이미 놓쳤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현 구간에서의 접근보다는 일단은 뭐 이제 같이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관망하는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감산 합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오늘 저녁이나 밤
혹은 뭐 늦으면 이제 명일, 뭐 새벽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 감산 합의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입장에서 굳이 뭐 베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결과를 보고 접근하는 게 이제 낫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감산 합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감산 합의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유가 자체를 이제 뭐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국의 것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업들한테 무조건 이제 감산을 강제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고심이 많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제 감산 합의를 안 하고 또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전쟁을 벌이기에는 이 재선을 앞두고 있고 이 코로나로 경제가 박살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뭐 감산 합의를 하더라도 이제 최대한 뭐 미국이 타격을 받지 않는 입장에서 그냥 명분을 세워주는 입장으로서만 이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당장에 합의가 없이 조금 더 그냥 뭐 이제 지진부진하게 이제 결국 결과가 나오는 거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합의를 조금 더 뒤로 미루는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렇게만 나와도 이제 뭐 시장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의 유가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망 매물이 출현할 수 있다 때문에 요거는 뭐 내일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원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볼만한 좋은 종목 있습니까? 이사님께서 주신 종목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장이 좋아서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장에서 그동안에 낙폭이 있던 종목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정 정도 상승의 어떤 갭을 메꿔가는 과정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갔던 종목들이 역시 그 갭을 막 메꾸기 위해서 일정 정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특별히 뭐 재료를 안고 있지 않는 한 어떤 그런 흐름으로서 보시면서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드리고요. 1차적으로 1차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이제 2차 상승을 하는 거 이번에 하락에서 2차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코롱 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폴더블 폰 우리가 이제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폭은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 4월 1일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회사를 방문하면서 브라폴리이미드 이거 국산화를 통해서 이제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이 격려차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회사는 폴더블폰과 관련해서 일단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런 보호 소재로 활용되는 이런 브라폴리미드를 갖다가 어떤 자체 생산을 해내고 있다 이러는 거고요. 지금 현재 폴더블폰에 관련해서 이 PI 이런 설비는 풀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 폴리미드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판매가 증가되고 수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라미드 설비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고마진의 이 회사의 품목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것이 잘 실현이 된다면은 이런 쪽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실적의 시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전반적인 이슈가 있는 어떤 코로나 이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화학 경기의 침체 이런 걸 통해서 산업용 접착제라든가 타이어 코드, 필름, 특히 이제 패션 부분, 아웃도어 같은 부분은 점차적으로 약간 영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감소폭이 주가의 하락폭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는 주가의 하락폭이 더 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한 4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다운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은 저점 매수한다면 한 3만 5천에서 4만 원까지의 상승장으로 보고 한번 대응을 해도 된다 이런 거 판단을 드리면서 그래서 현재가 그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그 부근인 3만 6천 원대로 잡고 손절가는 2만 8천 원 이렇게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183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1830선까지 저점 낮추기도 했지만 39선까지 올라가면서 이 40선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으로 3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의 특징적인 것은 바로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소폭이나마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이 153억 원가량 현재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25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나타냈던 외국인들 오늘 오랜만에 153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800억 원 가까이 매수해 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정보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가 1.5% 이상 상승 나옵니다. SK하이닉스도 나란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SK하이닉스는 85,7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1%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42,1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0.5% 이상 상승하면서 4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은 4%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21만 5,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21만 6,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공매도와 관련해서 현재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이버가 이제 6위권까지 밀렸습니다.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LG화학과 삼성 SDI는 다시 한번 강세 나타내는데 장초반만 하더라도 삼성 SDI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만 LG화학 쪽으로 좀 거래대금 몰리면서 32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4%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 시장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9만 3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61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가져가면서 615선에서 18선까지 등락폭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들 다시 한번 쌍끌이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즌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입니다. KMW가 장 초반에는 5% 가깝게 급등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힘 잃으면서 1% 가까운 상승으로 좀 이 힘을 낮췄고 6만 8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즌이 4위권까지 다시 진입이 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 이상 강세 나옵니다. 83,300원대.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 모두 잘 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8% 가깝게 급등인데 일단 좀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도 있고요.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시장의 수급 변화와 함께 셀트리온 제약은 6만 9천 원대까지 현재 앞서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릭스미스는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5% 상승 나오면서 7만 5,200원대 그리고 SK머트리얼즈는 10위권입니다. 1%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4만 7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21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호조와 유가 상승 소식에 일단 힘입어서 상승 출발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전일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재한 합의 나랑 소식에 혼조 마감을 했고, 일단 미국은 코로나 진정 기대감 그리고 그 샌더스 중도 사태로 일단 상승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선물이 하락, 상승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지금은 상승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금일 국내 증시 그리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셔서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미국의 사망자 수가 다시 확대되고 있고 당분간 조금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 그리고 원유 감산 합의 여부가 일단 향후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본격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공포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 좀 그런 시장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의 지금 외인 기관 동반 매수 중이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언제든 매도로 돌아설 수 있는 그 물량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 이제 오늘 내일 관련해서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오펙 같은 그런 화상회의 같은 것들이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관련주들 어제도 상승을 많이 줬다가 일단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 상승을 줘서 만약에 공략을 못하셨다면 오늘 쉬어주는 자리에서 좀 섹터군이 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자리에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네트워크 통합 NI 관련주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어느 정도 공략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폐, 금융화, 자동화 기기 관련해서도 최근에 상승 줬던 종목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지 관련주도 오늘 여전히 강세입니다. 일단은 페이퍼코리아가 상한가에 달성을 했고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위치에 있는 그 제지 관련주는 저점에 상승을 많이 주고 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천천히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인 맥락입니다. 오늘 카지노 관련주도 어느 정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 그 중국과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천천히 접근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저터널 관련주들도 KT, 서브마린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담아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일단은 기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인성정보라는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인프라 사업과 유효 헬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종속회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도매 사업과 네트워크 장비 도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일단 코로나 관련 원격 의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지금 온라인도 개강 이런 걸 하잖아요. 일단 그렇게 되듯이 의료도 지금 원격 진료, 원격 의료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현재가 구간에서 오늘 아침에 눌림을 줬다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현재가 구간 4,000원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500원 도달하실 수 있겠고 일단 손절가는 3,5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